네, 금요일에 잠금 해제 시작합니다. 시장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스피가 50포인트까지 밀릴 일인가요? 지금 내년의 모멘텀을 미리 찾는 과정 속에서 지수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의 힌트 그리고 12월의 힌트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오늘 잠금 해제와 함께 하시면서 좀 모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KB증권 프라임클럽의 유영화 과장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과 종목들 리뷰 들어보고 하나하나 열어보기 전에 저희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너무 파란색이네요. 삼성전자 2.7%, SK하이닉스 1.8%, 지금 소부장단에서는 3에서 4% 빠지는 종목도 포착이 될 정도로 오늘 IT 반도체 섹터는 사실상 전멸이고요. 2차 전지 섹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3.11%, 삼성 SDI 4.4%, 소재단에서도 나란히 3%대 약세 흐름 함께 나타나면서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투톱 모두 부진한 상황 속 이어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SK바이오팜과 SD바이오가 두 종목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섹터도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는데 오늘 나란히 1에서 2%대 약세 흐름이고요. 게임 엔터 쪽에서 크래프톤, 콘텐츠 쪽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일부 종목들만 빨간불로 움직이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어디서 상승의 모멘텀을 찾아야 될지 참 답답한 머니맵의 흐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원래는 좀 리뷰를 들어볼까 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을 보니까 잠금 해제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화 과장님과는 저희가 다음 주에 힌트를 찾아보기 위해서 사모펀드 연기금의 수급 동향을 늘 살펴보고 있죠. 지난 한 주 동안 LNG, AI 소프트웨어, 엔터, 뷰티, 재건,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 내에서 외인과 사모펀드의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이 4분기엔 엔터주들이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엔터주는 JYP 엔터테인먼트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고 YG플러스도 좋은 흐름, 아무래도 좀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흐름도 있었습니다만 엔터주들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엔터는 일단 앨범이 조금 이제 역성장 나오면서 그리고 일단 모멘텀 공백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주가는 이미 많이 반영을 했고요. 바닥에서 지금 일단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으로도 빈집에서 일단은 매력도가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것이 아니라 저는 산업이 좋아지는 시점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 9월 기점으로 해서 엔터사들이 30%에서 5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결국 이제 외국인의 투자자 그리고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게 했던 부분들은 앨범이 이제 부진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성장세로 다시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없었던 빅 이벤트가 없었던 공연 내년에는 이제 BTS와 블랙핑크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키즈라든지 트와이스가 아마 큰 규모의 또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연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이고 앨범이나 공연이 좀 모멘텀 공백기였음에도 불구하고 JYP가 3분기에 서프라이즈를 낸 것은 MD 매출입니다. MD의 성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오롯이 수혜를 또 누릴 수 있는 종목 JYP가 탄력 있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트레이키즈가 대규모 스타디움 투어 일정을 좀 오픈을 했는데 거의 매진이 계속 연일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아마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제가 섹터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관세라든지 어떤 그런 제조업에 관련된 쪽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찾고 있는 어떤 섹터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전 여기서 힌트를 좀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모펀드와 연기금 수급 동향을 통해서 우리가 12월의 힌트 그리고 내년의 힌트를 좀 엿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세 회피처가 어느 섹터가 될 것이냐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포인트를 저희가 이 표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바로 AI 소프트웨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오히려 시장이 이제 안 좋을 때는 좋아 보이는 것이 몇 안 되기 때문에 더 좀 눈부시게 좀 튀는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는 저는 지금 이제 B2B 하드웨어에서 B2B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이제 모멘텀이 좀 더 옮겨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건 내년에도 아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이제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IT 쪽에서 지금 이 멀티플을 보시면 굉장히 소프트웨어가 높아요. 근데 결국 지금 기대감이 되게 높고,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너무 비싼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기대감이 분명히 이제 실적으로 나올 겁니다. 네. 실적으로 나오면 밸류에이션은 싸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이익 모멘텀이 반도체 쪽하고는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상향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어? 라고 제대로 된 기업이 있어? 뭐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과거에 닷컴 버블 때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인터넷 선도 기업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테마를 우리나라도 탄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에 맞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신규 상장이면서 이제 요 소프트웨어 테마에 맞는 그런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하고 있어서 그쪽을 조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AI 소프트웨어 사실 유영호 과장님과 일찍이 만나보기도 했었죠. 저희는 엠론하는 기업을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바가 있고 최고가 기준으로 37.2%의 상승폭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AI 소프트웨어 종목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사인앱 소프트입니다. AI 소프트웨어 히든 종목이라고 저희가 소제목을 붙여봤는데 오늘 약간 발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사인앱 소프트 첫 번째 키워드는 네이버네요. 네이버가 사실 8월부터 되게 조용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어요. 네이버와 이 사인앱 소프트의 연관성 뭔가요? 연관이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사인앱 소프트가 하는 본업은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업체이고요. 뭐 삼성이든 LG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정부 기관도 그렇고 10,000개 이상의 고객을 갖고 있고요. 공공기관 점유율 한 8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앵커님께서 궁금해하셨던 네이버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 예. 네이버가 동사의 2대 주주로 지금 있습니다. 12.5% 지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초거대 AI 연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지난해 10월 사인앱 오피스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연계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사인앱 오피스라는 것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 통해서 이제 뭐 아레아 한글이라든지 MS 오피스 같은 거, 그런 네이버 오피스 전용 문서를 편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오피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이퍼클로바 X하고 통합이 돼서 문서 초안 작성하고 편집 요약 같은 것까지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따로 필요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편리하게 들리는데 네이버가 2대 주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도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가 네이버였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영업이익률 50%입니다. 언뜻 봐도 영업이익률 50%라는 건 굉장히 또 높은 숫자로 보여지는데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거고요. 예. 사인앱 소프트는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률이 50%에 달하는 굉장히 마진율이 좋은 회사고요. AI 디지털 문서 사스 기업을 좀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스는 이제 별도의 하드웨어 구매 없이,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IT 리소스를 제공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지급받는 형태인데요. MS 오피스 365처럼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또 숫자가 나오는 기업입니다. 22년도에 영업이익이 47억이었고요.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 25억인데 그러면 역성장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기업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이 주로 또 이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40% 이상의 재매출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특징적인 것은 이제 고객사들이 IT를 이제 그 비용을 집행하는 쪽이 4분기예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 회사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예. 11월 19일에 상장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될 게 있죠. 락업 물량인데 1개월 락업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9일이겠죠. 근데 그 전에까지 단기 트레이딩 저는 하시는 전략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현재 시총이 9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오늘 아마 올라가지고 아마 좀
요거보다는 올라갔을 텐데 그래도 저는 뭐 한 해에 그래도 60억 에서 70억 버는 회사인데 시총 900억에서 1000억 정도면 소프트웨어 회사로서는 좀 저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AI 소프트웨어 이번 한 주의 키워드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사인앱 소프트, 네이버와의 이 주주 관계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으면서 우리가 주목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사인앱 소프트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가격 전략 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등하는 거를 감안해서 갖고 오긴 했는데요. 네.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5,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덜 오른 쪽이 뭐가 있을까 좀 이런 시선으로 많이들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급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25,000원 바라보면서 사인앱 소프트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셀비온입니다. 글로벌 대세는 방사성 의약품. 유영호 과장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이 방사성 의약품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바가 있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셀비온의 첫 번째 키워드 역시 방사선입니다. 방사성 의약품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과장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셀비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감으로 이제 상장을 했어요. 일단 그런데 오버행 이슈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어제 일단은 좀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여전히 좀 구간은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제 모멘텀이 좀 있을 기업이라 내년에 조금 관심을 두고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일단 그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10월 16일에 상장했고요. 미화각 물량이 워낙 많았고 그다음에 1개월 물량이 나오면서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것이 저는 좀 일부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방사성 의약품은 이제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표적 단백질의 결합한 리간드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는 복합체인데 암세포를 이제 표적으로 삼아서 방사선을 배출해서 세포를 파괴하는 이런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치료뿐 아니라 진단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약물이고요. 동사는 치료와 진단용 의약품 모두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치료용 동위원소를 활용해서 허가받은 치료제는 현재 이제 루타테라, 그 다음에 플루빅토가 있는데요. 지금 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계속해서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굉장히 좀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성장성이 있는 시장 안에서 치료뿐만이 아니라 진단까지도 가능한 이 착한 방사성 의약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가 볼게요.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과장님이세요. 자, 2025년 내년에 기대되는 부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그 동사의 파이프라인은 플루빅토랑 동일한 전립선암 치료제고요. 전립선 환자의 90% 이상에서 나타나는 PSMA라고 해서 전립선 특이세포막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물질이고요. 일단은 22년도 FDA 허가를 해서 획득을 해서 플루빅토가 지난해 9.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셀비오는 현재 국내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 결과에서 객관적 반응률이 상당히 플루빅토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증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가는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 약물이 이제 체내에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높은 친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곳에 타겟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빠르게 배출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경쟁사 대비 낮은 방사선 피폭 수치 이 부분이 저는 좀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임상 2상 진행 중인데 시기적으로 이제 제가 내년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 1분기부터 이제 투약이 시작이 됩니다. 유효성 지표 획득을 위해서는 사실은 한 60명 조금 넘는 수준에서 진행이 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환자분들이 이 약을 맞고
받고 싶으셔서 더 신청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90분, 왜냐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90명이 넘는 임상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현재로서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는 3상까지 가지 않고 이상만 데이터가 잘 나오더라도 조건부로 시판을 지금 허가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내년도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가 이제 확보가 되는 시점 내년 아마 2분기 끝나고 3분기부터일 텐데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조건부 허가 신청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현실적인 구간은 26년도 시판을 국내 판매를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판이 가시화되어 있는데 지금 시총은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노바틱스가 이제 플루빅토 물질을 라이센스 이인할 때 그 물질에 대한 가치가 2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동사가 현재 시총이 1,700억이기 때문에 저는 뭐 10배도 안 되는 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경쟁사 퓨처캠이 지금 시총이 한 4천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절반도 안 된 수준이니까 좀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셀비온이 지금 목표로 하는 이제 타겟은 내년 4분기에 국내 출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년도 매출액이 한 370억 정도, 국내 MS는 한 10% 점유를 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좀 바라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만나본 두 종목 모두 지금 핫한 테마 안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켜보지 못했던 히든 종목들을 발굴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셀비온 역시도 방사성 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커질 텐데 그 안에서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저평가 구간에서 한번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셀비온 목표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17,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셀비온의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25년, 2026년까지 셀비온도 함께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